钱我就是砸了，我也不交1分钱。You know, I'm Chinese. You know, I'm Chinese. 최근 많은 나라들이 중국 여행객들의 입국을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대대적으로 이러한 홍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目前我国已经与150个国家签署了互免签证协定，可以说中国护照的含金量越来越高，说走就走的旅游目的地也越来越多。 이는 중국 정부가 일거수일투족을 한국과 비교해 열등하다고 느끼는 중국인들에게 중국은 여전히 발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곧 있으면 한국의 여권 파워를 추월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심으려는 의도로 보고 있는데요. 한국 여권이 세계 199개 국가 중 192개국을 무비자로 입국 가능하다고 하죠. 150개국이면 한국만큼은 아니어도 중국 여권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가장 신바람이 난 것은 바로 중국의 여행 유튜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콘텐츠를 위해 해외에 나가려고 하면 온갖 증명서류와 비자 발급을 기다리는 기간 등이 가장 난관이었는데 중국 정부의 이러한 발표는 엄청난 호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정부의 발표만 믿고 해외로 나갔던 이들이 타국 땅을 밟기도 전에 쫓겨나며 업계가 큰 혼란을 빚고 있는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한국 여행사들은 여태까지 코로나로 겪었던 적자가 무색할 만큼 해외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늘고 있으며 공항은 매일같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옆 나라인 일본을 비롯해 괌, 사이판, 베트남과 필리핀 등 국가에서 해외 관광객 비중을 조사한 결과 2023년 현재까지 대부분 한국 관광객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태껏 우리 모두 참아왔던 해외여행에 대한 욕구가 한 번에 표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국도 얼마 전 자국민들의 해외여행을 허가하기 시작했는데요. 중국의 대표 여행사 중 하나인 시트립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여행을 떠나고자 하는 이들이 작년 노동절 연휴 대비 167% 증가했으며 이들은 태국, 이집트, 싱가포르 등 중국의 비교적 우호적인 국가에 주문이 몰리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중국 정부가 해외 150개 국가와 무비자 입국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가장 컸을 것입니다. 기존의 중국인들은 단체 관광이 아닌 개인이 해외로 나가고자 하면 수천만 원에 달하는 통장 잔고를 증명해야 하고 비자가 발급되기까지 최소 2주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요. 물론 기존의 태국, 아랍에미리트, 에콰도르 등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지만 그 수가 20개 정도라서 사실상 갈 수 있는 나라가 없다고 평가받는 것입니다. 이랬던 중국에서 2년도 안 되는 시간에 150개 국가를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은 특히 여행 유튜버들이 가슴을 설레게 하는 소식일 텐데요. 그러나 정부의 발표를 믿고 무작정 해외로 떠난 이들이 가져온 소식은 중국 정부의 발표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钱我就是砸了，我也不交1分钱。You know, I'm Chinese. You know, I'm Chinese. 马上进入马来西亚，现在是泰国的边境小镇，这边是货运通道，就是大货车出境从这里，然后呢，游客通道是在这边，在这边，然后咱们带着护照到大厅里边办出境手续。 还有中国护照礼仪通道啊，整挺好。过来了，马上就进入马来西亚了，咱去办落地签。来，朋友们呢，落地签签不了，不让过呀，没有签证，又上当了。我看网上的攻略说可以落地签，结果人家不能落地签，泰国也回不去了，泰国签证作废了嘛，已经出来了。 哎呀，我这有长条凳，如果能让我过夜的话，就睡在这个长条椅上了。就怕他晚上清关呀，不让在这待呀。 이에 대해 왕이 뉴스에서는 150개국의 비자 협정을 맺은 중국인이 입국을 거절당했다며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요. 중국은 이미 협정을 맺었지만 말레이시아는 경유해서 입국하는 경우는 따로 비자를 발급받아야 했다며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은 말레이시아 국경관리소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해당 소식은 인터넷으로 빠르게 전파되었으며 단번에 10,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요. 도착하자마자 쫓겨나면 어떤 기분일까?
뭐 저런 멍청한 것들이 다 있어. 더 강하게 밀어붙였어야지 중국인이 싸우는 법을 보여주란 말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운 좋게도 태국으로 돌아와 다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었고 다시 여행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또 다른 중국의 90만 여행 유튜버 리신용도 같은 일을 겪었는데요. 중국 정부의 발표만 보고 무비자 협정이 맺어진 아프리카 세네갈을 통해 다른 나라로 가려다가 곤혹을 치르게 됩니다. 太恶心了，在非洲的塞内加尔又被海关给讹钱了。现在我是在这个非洲的这个塞内加尔，要飞往穿越非洲下一站佛得角了。就是海关勒索钱，你自个儿签证逾期了，这种情况有。然后你入境的时候，人家不给你办落地签，或者是免签政策上面有疑问，这方面有。但是呢，眼睁睁的看着你的入境章，说你没有干入境签证，说你没有签证，这个事儿，这我还都第一次遇到。这时候呢，他在这个纸上就已经写好了50块钱。50欧元啊，就让你交50欧元的这个费用。说是50欧元是什么费用呢？是叫做签证费，因为你没签证，所以你要补签证。塞内加尔对中国人是免签的啊。哎呀，越想越气，越想越气啊！真是一口气就在心里边。为啥不跟他们要呢？为啥就跟中国人要？为啥？ 현재 이들 외에도 수많은 중국인 여행 유튜버들이 이런 황당한 사건을 겪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무비자 입국 협정이 맺어지지 않았다면 애초에 출국부터 안 돼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기죠. 중국의 경우 서류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더라도 출국 허가까지만 받으면 비행기를 타고 나가는데 문제 없습니다. 당장 우리나라도 무비자 협정이 맺어진 국가라면 별다른 준비 없이 그냥 출국하고 목적지인 공항에서 무비자 입국 허가증을 받게 되는데요. 중국 정부에서 여권 파워가 강해졌다고 공공연히 홍보했으니 중국 공항에서 출국하는 건 별 문제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하고 보니 협정이 맺어져 있지 않다며 쫓겨나고 있는 것이죠.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150개국 무비자 여권의 정체는 바로 외교관과 공무원 여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고위급 관료들과 공무원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던 것이죠.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 공무원의 73개국이고 일반 서민들 여권의 경우 19개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중국 온라인상에는 중국 정부의 발표에 속아선 안 된다는 관련 영상이 매일같이 올라오고 있으며 대부분이 일반 여권을 들고 다니는 여행 유튜버들은 타국 땅을 밟아보기도 전에 체포당했다가 풀려났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들이 즐겨보던 여행 유튜버들이 정부의 새빨간 거짓말로 인해 타국에서 생고생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중국 누리꾼들은 역시 철면피네. 쟤 누가 앉혀놨냐? 홍콩, 마카오, 대만이라면 얼추 맞겠지. 우린 꼭 비자 신청을 해야 했던 거고 어디 여권 쓰세요? 일반 여권의 경우 18개 국가가 무비자 입국이 되는데 그중 17개는 직항으로 갈 수 없대. 우리도 공무원 여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 중국인은 중국인이 속인다. 등 분노와 박탈감이 섞인 반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제로 코로나 기간은 중국에게 있어 굴욕의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갇혀있는 동안 서민들에게 꼭꼭 숨겨놓은 치부가 세계적으로 공개되었기 때문이죠. 물론 모두가 중국의 더러움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중국을 공공연히 공격할 수 없었던 이유는 중국 관광객의 구매력, 저렴한 인건비에 기반한 생산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국 곳곳이 봉쇄된 이후 관광객은 당연히 시가 말라버려 이들을 대상으로 하던 사업도 이미 사라진 지 오래죠. 저렴한 인건비와 인력 또한 일련의 사태로 인해 젊은 사람들은 취직을 꺼리면서 공장이 문을 닫는 것은 물론이고 전반적으로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그 결과 중국 지역사회를 지탱하던 대기업들은 인도, 베트남 등지로 빠르게 탈중국을 하고 있죠. 이러한 사건들로 침체되어 있는 사회에 활력을 주고자 서민들은 해당도 안 되는 외교관, 중국 여권으로 국민들을 속이는 지경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는 한국과도 연관이 있죠. 현재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유례없던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언젠가는 해야 했을 탈중국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갑작스런 요구에 전 세계가 분주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유독 한국의 대답을 재촉하는 것은 중국이란 나라를 완전히 끌어내리기 위한 필수 카드가 한국이기 때문이겠죠. 올해는 중국이 또 어떤 행보를 보일지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